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다시금 대규모 재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리 두기 조치를 1.5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우리의 일상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이정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서울과 경기 지역은 오는 19일부터, 인천은 23일부터 각각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됩니다. 나흘 연속 전국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고 수도권에서만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의 방역 조치입니다. 수도권 상황입니다. 최근 일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에 도달하였습니다. 최근 일주간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5로 방역당국의 추적과 억제에 비해 감염 확산 속도가 더 빠른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은 지역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재확산 위기 속에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거리 두기 격상으로 앞으로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적인 방역 수칙에 더해 한층 더 강화된 조치가 적용됩니다. 먼저 유흥시설을 비롯한 중점 관리시설 9종과 학원과 독서실 등 일반 관리시설 14종은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영업을 해야 합니다. 특히 노래연습장 등에서는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식당, 카페에서도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비롯해 좌석 띄우기,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집회나 콘서트, 축제 등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또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되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교회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 역시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학교에서는 등교 인원을 반드시 3분의 2 이하로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수도권 거리 두기 1.5단계 시행은 앞으로 2주 동안 이어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부천시 소속 공무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천시는 17일 부천동 민원위생과 소속 직원인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광주 광산구 지인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즉각 부천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를 중단하고 접촉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A씨는 자택이 있는 서울 강서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 부천시 확진자로는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는 계양구에 방송통신시설을 마련하고 인천시만의 방송사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요. OBS가 17일 진행된 계양 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아직 입주 확정까지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지역에서는 OBS가 이전에 올 경우 지역 방송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계양 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를 모집하는 입찰에서 OBS가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인천시가 시설 운영사업자를 찾기 위한 입찰을 진행한 지 3번째 만입니다. 지난해 12월 첫 입찰에서는 OBS가 인천시에 시설 리모델링비 60억 원과 시설 유지비, 이전 비용 대출 등을 요구했지만 인천시가 이를 거절했고 결국 지원 업체가 없어 유찰됐습니다. 이후 지난 4월 방송환경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인천시가 두 번째 입찰을 진행해 OBS가 단독으로 참여했지만 제안서 평가 점수 미달로 유찰됐습니다. 이미 두 번의 유찰을 경험한 인천시는 이번 입찰에서 제안서 기술 심사를 제외해 최고가 입찰 방식을 적용했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OBS가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20일 OBS의 낙찰 소식을 통보할 계획. OBS는 낙찰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 내로 시설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사용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서류를 검토한 인천시는 다음 달 중 OBS와 사용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준공 이후 2년 넘게 방치돼 온 계양 방송통신시설이 낙찰자를 찾았다는 소식에 지역에서는 방송국 입주로 주변 상권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천의 뉴스들이 좀 많이 좀 전달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 주변의 상권이 많이 활성화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좀 많을 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달 중 지역방송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시행할 계획. 이후 OBS가 제출하는 인천 지역 방송 활성화 방안 등을 반영해 내년 5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협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오는 2022년까지 OBS의 이주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평구가 최근 LH에서 제기한 부계지구 기반시설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번 패소로 부평구는 147억 원을 부담하게 됐는데요. 부평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소송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부평구 의회는 관련 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항소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부평구 역시 이에 공감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평구 행정사무감사 첫날, 부평구 의회가 부계지구 기반시설 정상금 반환 소송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정상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부평구. 법원은 부평구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147억 원을 LH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부평구는 비용 마련을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한 상황. 부평구는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미처 심리가 미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한 좀 면밀한 심리를 요구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포함을 해서 그 항소심 이후 또 항소심 진행되는 과정에서 열심히 대응을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부평구 의회는 막대한 예산이 걸린 만큼 항소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을 위해 전문가와 해당 부서 관계자들로 전담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부평구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습니다. 2심을 준비하기 위한 대응팀, 우리 법무회 팀도 들어가고 해당 도시개발과의 직원, 해당 담당 누구도 들어가고 해서 거기에 기조실장님이 총괄해서 소송 대리인 변호사까지 참여하는 그런 그 대응팀이 필요하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 TF팀을 구성해서 대응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부계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을 맡은 LH. LH는 기반시설 건설에 비용이 더 들어갔다며 부평구를 상대로 169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패소 이후 항소심 준비에 들어간 부평구. 부평구가 항소심에서 반전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김포시가 GTX-D 노선 유치를 위해 시민 서명 운동을 시작한 지 2달여가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에 동참했는데요. 10만 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가 17일 국토교통부에 전달됐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시장님 반갑습니다. 이 GTX-D 노선 유치에 대한 김포 시민들의 염원이 정말 대단합니다. 최근 서명운동에도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을 했는데 이 서명부가 국토교통부에 전달이 됐다고요? GTX-D 노선과 관련된 김포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10만 서명부를 김현비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김포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한 그 이해와 요구들을 마음 깊이 전달을 했고요. 김포항과 신도시를 비롯해서 2기, 3기 신도시에 광역급행 철도망 반드시 구축되어서 수도권 내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명부를 받은 국토부의 입장은 좀 어땠습니까? 어느 지역을 특정 져서 광역교통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직접적으로 주시는 거는 좀 불편한 사항인 거 충분히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또 그것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그러한 좀 분위기였고요. 이후 일정은 2021년도 1월, 2월경에
이 철도망 구축과 관련된 공청회를 진행하고 한 5월경에 이와 관련된 계획을 고시하는 일정으로 좀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김포 시민들이 전달한 오늘 10만 서명부와 관련돼서 후보부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말씀은 못해도 꼼꼼히 검토하고 있는 정도의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네, 직접적인 답변은 없었지만 긍정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2달이라는 어찌 보면 좀 짧을 수 있는 그 시간에 10만 명의 시민이 동참을 했습니다. 서명운동에 동참을 했는데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9월 18일부터 서명운동에 돌입을 했고요. 채 2개월도 되지 않아서 10만 명의 주민들이 지난 일요일자로 서명을 해 주셨고요. 그만큼 김포 시민들의 열기가 GTX D 노선의 유치가 아주 뜨거웠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은 반드시 GTX가 김포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저희 시장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님들 두 분 또 정치인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GTX-D 노선의 경우 지자체마다 입장이 다른데요. 그렇다면 김포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까? 김포를 출발하는 GTX-D 노선 저희들이 경기도 또 부천시, 하남시, 김포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합리적인 노선을 만들어낸 결과를 보면 노선의 어떤 수요나 경제성 면에서 경쟁력이 아주 높습니다. PC값도 1.02로 경쟁력을 충분히 갖췄고요. 다른 노선에 대해서는 최근에 엄청난 사업비와 그리고 또 공항철도에 수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손실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김포, 하남, 또 GTX-D 노선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경기도와 함께 국토부의 용역 결과도 제출이 됐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포시의 경우에는 GTX 노선 외에도 서울지하철 5호선 유치에도 지금 공을 들이고 있죠. 한편에서는 또 이 두 노선을 다 가져오는 게 가능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5호선 유치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지하철 2호선 신정 차량 기지와 5호선 방화 차량 기지를 동시에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고 그와 관련된 용역이 8월에 발주가 돼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것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새로 시작된 서울시의 용역이 그 이전까지 도출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우선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전에 결과물로 나와 있던 용역의 결과 김포시가 산출해낸 0.78의 그러한 PC값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고 이것부터 좀 이번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후에 서울시가 추가로 하고 있는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좀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GTX-D 노선과 서울지하철 5호선 두 현안에 대해서 모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양구가 17일 명현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박형우 계양구청장과 계양구 녹색 어머니 연합회원 등 30여 명은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홍보물을 나눠주며 안전한 보행을 유도했습니다. 계양구는 오는 24일에는 당산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